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2편입니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방광에 대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지만 재미있는 내용들을 오늘 2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개의 얘기를 제가 나눠드렸고요. 오늘 4번째, 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 외래에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 소변을 참으면은 이 방광내에 있는 실제는 그 방광내에는 좀 독소가 많은 것 같아요. 노폐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광 소변을 참으면은 네. 그 노폐물이 네. 안 좋은 역할을 하겠죠. 네. 그죠? 네. 그럼 그 노폐물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면은 독소가 쌓이거나 그런 건강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방광에서 소변이 차면 저장했다 배출하는 기관이니까 배출만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배출만 잘하면은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소변을 이렇게 방광에 소변이 차 있으면은 이게 안 좋지 않냐. 왜냐면은 우리가 소변이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하지가 않고 노폐물이 뭔가 쌓여있는, 그리고 뭔가 독소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소변이 오랫동안 방광에 차 있어요. 그럼 이제 안 좋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소변이 차 있으면은 이걸 빨리 비워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방광은 완전 방수가 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내 소변이 방광에 내려왔어요. 그럼 이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은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가 되지 않아요. 방광 이 점막은 이 3겹의 상피세포가 이게 가로, 세로, 가로를 해서 촘촘하게 배열이 돼 있어서 이 방광 내에 있는 어떤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몸으로 재흡수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게 내 몸에 어떤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저 체중이 늘어요. 노폐물이 쌓이는 것 같아요. 몸이 부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광은 완전 방수가 되는 거고 몸으로 그 방광 안에 있는 물질이 몸으로 다시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광은 소변이 이만큼 갑자기 찼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방광은 거의 한 분당 1cc에서 2cc 이 간격으로 계속 똑똑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도중에도 제 방광에는 초당이에요. 초당 1cc에서 2cc가 계속 차고 있어요. 그럼 제 방광에도 이미 100cc나 200cc가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소변을 보고 나서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0분 뒤에 또 갔어요. 갔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원장님, 이게 소변이 남아있어서 내가 30분 뒤에 가도 이 소변에 잔뇨가 남아있으니까 또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잔뇨는 항상 남아있어요. 내가 소변을 본 순간부터 해서 1초가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1초에 1cc, 2cc 몇 시간 동안 계속 차는 게 방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분 뒤에 가든 30분 뒤에 가든 1시간 뒤에 가든 항상 방광에 소변이 있는 거고, 다만 정상적으로 그걸 안 볼 뿐인 거죠. 내가 4시간 동안 이 방광을 채워줘야 돼요. 저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나는 방광을 비워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10분 잔뇨가 있으니까 10분 뒤에 또 가요. 자, 10분, 30분을 화장실 가게 되면은 소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양이 그게 10분 뒤에 가면 10cc고 1시간 뒤에 가봤자 100cc인데 그게 소변이 시원하게 볼 수가 없죠.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니까 잔뇨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잔뇨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1시간 뒤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잔뇨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잔뇨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게 다 찼을 때 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그리고 갈 때마다 소변이 나온다고 해서 잔뇨가 있는 거나 소변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다 차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전 영상들에서 계속 소변을 참고 보는 게 더 낫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소변을 4시간, 5시간 참는데 더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주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도 오늘도 몇 분이나 병원에 오고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더 증상이 더 나빠지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소변은 항상 차고 있고, 갈 때마다 화장실을 가면은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찼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잔뇨는 가기만 하면 항상 소변이 나오는 건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환자분 의뢰를 하시면은 소변이 시원치 않아요, 잔뇨감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 처방을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처방을 받을 때 보면은 소변이 시원치 않고 배출이 잘 안 되고 잔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방광이 짜주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들을 처방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그 약을 먹게 되면은 더 화장실은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은 계속 시원치 않은 역할을,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 오히려 짜주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저장해주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잔뇨감을 느낀다고 해서 항상 배출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방광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방광과 신장의 관계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신장과 관련돼서 다음번에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도대체 방광이 이상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고, 어떤 게 신장이 이상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광의 상식을 넓히고 방광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방광에 대한 놀라운 지식들 4번째, 5번째를 했고요. 그래서 1편, 2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새로운, 우리가 그러면 방광이랑 신장은 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 거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 꼭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